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5월 28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방송 토론회였죠. 이때 행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을 받아서 경기지사 자리가 위태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이완규 이프레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완규입니다. 예, 앞서 제가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행한 발언 등으로 기소되어서 오랫동안 재판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 대체 어떤 혐의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간략히 정리 먼저 해주시죠. 처음에 기소됐던 거는 뭐 네 가지로 기소가 됐죠. 예, 그 친형을 뭐 강제 입원했다고 하면서 그런 직권남용죄하고 예. 직권남용 권리의 방해, 권리행사 방해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하고. 성남시장 시절인 말이죠. 예, 그리고 성남시장에 그게 이제 보통 2012년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그거는 이제 상대 후보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했던 거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번에 재판까지 온 그 공직선거법 위반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김영환 후보 측에서 고발했던 그런 내용.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검사를 뭐 사칭했니 그런 내용도 있었고. 뭐 대장동 뭐 또 그 예, 관련된 대장동 개발 수익과 관련해서 이제 또 뭐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면서 이제 그것도 고발을 해서 그런 네 가지 건으로 이제 재판을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예, 1심에서는 예, 저가 1심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왜 2심은 유죄를 인정했고 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건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2심 항소심 판사가 1심에서는 전부 다 무죄가 났는데 이제 항소심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재판을 하면서 일단 재판부가 한번 바뀌었어요. 아, 그 예, 판사가 한번 그 임상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는데 예, 그 바뀌고 그게 2019년 6월 달에 바뀌고 나서 한 석 달 후에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전혀 뜻밖으로 엉뚱하게 이제 갑자기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 사실은 발언을 하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들어가지고, 예, 그것은 이제 뭐 진실을 감추려고 결국은 했으니까, 발언하지 않았으니까,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죠. 아, 발언을 안 해서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다. 예, 그러니까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예, 그 상대방 질문에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네, 그때 이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죠? 이렇게 말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따발총식으로. 예, 그랬는데 그때 이재명 지사가 난 그런 일이 없다. 본인이 왜냐면 강제 입원한 사실이 없으니까 예, 그 강제 입원 그리고 나중에 부연 설명하기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는 형수가 강제 입원을 시켰고 예, 그 다음에 본인은 그 당시에 그 어머니라든지 형제들이 이제 정신병원, 형님이 그 정신병 증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난동을 피우고 막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정신보건법이 있었어요. 구정신보건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형제라든지 부모가 이 사람을 좀 진단 의뢰를 해서 일정하게 정신병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시장이, 예, 시장한테 그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법률되어 있어요. 예, 그런 권한이 있죠.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본인도, 그 형님도 많이 반대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얘기지만, 그, 진행 절차를 진행했던 뭐, 보건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형님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서 그 이 지사는 중간에 그걸 이제 가족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진단 신청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했죠. 진행을 안 시켰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설명이 토론회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어쨌든 강제 입원했죠. 이렇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정신병원에 직접적으로 입원시키려고 한 바가 없으니까 예, 그런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나중에 그 항소심을 맡은 그 판사가 예, 그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정신병 관련해서 진단 절차를 어쨌든 시장이니까 그 행사를 뭐 이리저리 알아보라고 했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결국은 감추고 음. 이게 감추고 말을 안 했으니까 아,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 안 했으니까, 이야기를 안 허위사실 했으니까 유포다. 결국은 이제 그 정신병원에 그 진단하라는 그런 거를 본인이 했으면서도 그것을 이제 당선자의 목적으로 예. 그런 거를 말을 안 했으니까 그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한다. 이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판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참 판결을 한 거죠. 재밌는 판결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토론회 보면은 시간은 굉장히 후보자들이 쫓기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그야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뭐 답변하려고 그 그래도 그때 짧은 시간 동안에 예, 자신을 어필하기도 바쁜데 그것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럼 설명을 했어야 할 된다는 수가 건가요? 없죠. 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그때 당시에 상황인데. 토론회 예. 과정을 보더라도 막 김영환 후보가 그것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의혹 사건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 여배 불륜설이니 뭐니 막 그냥 나열식으로 꺼집어내가지고 막 그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발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지 어, 않은 내용을 결국은 진실을 감추려고 말을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사가 이제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황당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보통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잘못된 허위의 사실을 유포를 실제로 이게 어떤 유포가 아니고 공중에게 유포도 아니고 이게 공표잖아요. 그 예, 예,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거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보통 하는 건데, 이것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다. 사실을 반대되게 허위 사실조차를 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표한 행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 말을 하지 않았다고 결국은 뭐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속이려고 한 것이다. 자신의 그렇게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한 행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원으로 그 판결을 한 거죠. 보통 그 재판을 할 때는 증거 중심이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드러난 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까지도 재판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니 뭐 어디죠? 재판정에서 어떤 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예, 자기가 억울해서 그랬든지 뭐가 억울해서 그랬든지. 그래도 판사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멋대로 넌 이렇게 너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유죄 땅땅땅 이런 게 허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금 예, 공직선거법 몇 조죠? 이 그 조항을 잘못 이해를 했다. 예, 250조 1항입니다. 250조 1항을 예, 이해를 지금 2심에서 잘못 해서 판결을 한 거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을 던데 네. 그 재판 과정을 보셨죠?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소감이랄 건 없고 저는 불안은 했지만 왜냐면 1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날 걸로 그때도 다 저는 그 선고하기 전에 다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 그런데 뜻밖의 1심에서는 그
내가 말한 대로 다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엉뚱한 것들은 다 이제 무죄로 했으면서 유독 그 공직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 그것만 그냥 뭐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가지고 유죄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대법원에 가서도 이게 또 한번 소부에서 이게 전원합의체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재명 지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헌법소원서에 보내지도 않고 헌법재판소에 보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아, 이게 그것을 그 위헌법률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예, 헌재에다 넘기지 않아 버렸군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판결했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대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그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좀 판례로 남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대법원에서 먼저 이렇게 재판을 한 거죠. 이게 지금 그것이 있잖아요.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늘 또 이렇게 서로 라이벌 관계를 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지간하면 자기네들이 판결해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 뭐 위헌 그 결정이 나게 되면 이게 또 법이 다 또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이번에 그 허위사실 공표의 그 범위 뭐 행위가 어떤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를 볼 수 없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찝어가지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한 거니까 예.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서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는 없어지겠죠. 소위 말하면 관심법에 의한 재판은 안 될 것이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지만 이게 처벌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번에 그 2심 판결이 유지가 돼 버렸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을 해 버렸다면, 아유, 그러면 이 뭐, 지사의 경우는 그 당선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예, 기탁금 뭐 30억인가를 물어내야 된다고 뭐 그런. 말이 30억이 그지, 30억 이상,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떠나서 예. 아마 그 본인은 어떻게 세상을 얼굴로 살겠어요? 음. 내가 봐서는 그건 정말 치욕스러운 그 판결이 됐을 것이고, 예. 그래서 뭐 피선거권 5년이 할 수가 없고 대통령 선거 같은 데도 나갈 수가 없고 음흠. 그러니까 정치 인생도 끝나고 경제 그렇죠. 인생도 끝나고 뭐 예. 완전히 그냥 파산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뭐 다행이죠. 그런 꼴을 안 보게 됐으니 그런 현상을 안 보게 됐으니 지금 이완규 대표님의 경우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만약에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창문을 열고 만세를 부를 거다라고 이렇게 썼던데 만세를 했습니까? 뭐 만세는 저 목사님한테 전화 받고 그다음에 또 집사람한테 또 축하 전화 받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몇 분이 또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그건 뭐 그렇군요. 제가 예. 무슨 뭐 이재명 지사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의 이렇게 좀 축하를 전화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 이재명 지사가 각종 송사에 휘말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동안에 예, 우리 그 이완규 대표의 경우는 공익고발단까지 꾸려가지고 예. 이재명 지사의 적극 그 이 지사에 대해서 적극 엄호에 나섰어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지사와 무슨 관계인가요, 대체? 아니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는 뭐 그냥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 좀 그 팩트를 찾다 보니까 그 허위 사실을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측, 뭐 궁차 싸니 뭐 해경군 김씨 사건이 어떻고 뭐 그다음에 여배 훈련설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쭉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근거 없이 한 그 지자체장 유명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예, 터무니없는 그런 모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바로잡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뭐 이재명을 욕해더라도 나는 그 이재명 지사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틀림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좀 바로잡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공익고발단을 꾸려서 그때 김부선 관련해서 그 불륜설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고발하고 음, 그랬었죠. 예.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일처럼 그렇게
이 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이면서도 이 지사의 그 억울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제 사건이 다시 고법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뭐 고법에서 이 사건을 이제 접겠죠. 예, 당연히 왜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기 때문에 엄청 그 무게가, 예, 그것도 지금 뭐 13대, 원래 13대 5로, 그러니까 8대 5로 이게 결론이 난 거죠. 한 분은 뭐, 요번에 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니까 12명 대법관 중에서 지금 5명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7분은 결국은 무죄다. 예, 그것을 하는 것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것이 이미 이제 판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오늘 7월 그러네요. 16일 날. 예, 예.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뒤엎을 만한 그런 정말 이제 뭐 천지개벽하지 않는 한은 힘들죠. 그것을 예, 재판을 해서 뭐 유죄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등법원에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예.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이 지사가 기사 회생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지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지역민들 70% 이상 그 잘한다라고 하는 이 지역민들의 그 높은 평가가 있다. 그런 게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입니까? 뭐 저야 뭐 인천 사는 사람이니까 뭐 경기도민의 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나온 걸 봐서는 이 지사직을 굉장히 잘 예, 수행하고 거의 뭐 있다. 80% 가까이 지금 지지하는 걸로. 예. 그런 그분이 이제 평가들이 56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재명 지사가 뭐 코로나 대응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상당히 또 잘한 측면도 있지만 평소에 그 이 지사가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대체 어떤 이 지사의 그 정책들이 지금 호응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현재도 그때도 뭐 성남시장 시절에부터 계속했던 게 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상품권을 이렇게 만들고 막 그 성남시에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성남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마 기본소득 개념으로 그 뭐 미리미리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지불을 하고 예, 이런 것을 볼 때 이분은 정치를 하면서 좀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예, 밑에서 이렇게 밑에 사람들의 그 민심을 본인이 과거에 뭐 어렵게 살았든지 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현장의 그 아픔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책을 빚지 않나. 아,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음, 그런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그 도민들의 지지가 여러 가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지금까지 경기도가 여러 명의 지사가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누군지 사실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지금 사실 경기도민들뿐만 아니라 예, 심지어 우리 지난번에 5.18 전야제 할 때도 보니까 광주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전국적인 이제 그런 여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SNS도 잘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게 정책이 시원시원하고 그다음에 또 그 서민들의 그 아픔을 이렇게 같이 보듬고 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지지가 골고루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뭐 그 20% 가까이 대선 어쨌든 여권 지지를 받고 있고 주자로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그 이야기도 좀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 지사가 이번, 대법원의 그 판결로 인해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이제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가 이제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하지만 그건 뭐 한편으로는 예, 지금까지 오랜 송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대선에 상당히 그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근데 시각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예. 참 그동안에 이렇게 송사를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개인사, 그것도 진실하지 않은 얘기, 뭐, 어디 무슨 뭐 불륜의 증거가 있니, 뭐 어쩌니 그런 잡다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재판을 끌어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분이 뭐 대선이라든지 선거에 나갔을 때 또다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검증이 됐어요. 예. 그런데 또다시 뭐 그런 의혹 투성이를 가지고 또 누군가 뭐 의혹을 제기한다. 뭐 그러면, 그러면 다 고발해가지고 그런 건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이제는 법률적으로도 이게 다 그 재판을 성남시 그에 있는 그 성남지원에서 지청에서 그때 재판할 때 보면 지원해서 재판할 때 보면 40차례 이상 그 증인신문을 하고 막 여러 번의 말도 못하는 재판을 했어요. 그런 재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 무죄가 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마지막까지 무죄가 났기 때문에, 또다시 뭐 그런 흠결을 잡아서, 뭐, 이 지사가 어떻다든지, 그런 주장들은 이제는 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예, 하면은 이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정말 허위사실로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야말로 혹독한 검증 과정을 지금까지도 계속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 지사에 대해서 보면은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니, 뭐, 점이 유일하게 좀 불안한,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어느 정치인이고, 예. 뭐, 호불호야 다 있으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을까지도 어떻게, 그 마음속으로 뼛속까지 그 싫어하는 마음을, 그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냥 대세에 따라서, 정당하게 가다 보면 하늘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국민이 알아주고, 그런 게 되는 거겠죠. 예, 실제로 경기도지사 하면서는 또 반대 세력까지도 다 또 포용을 하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 30% 가까이 그 도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56%로 시작을 한 어쨌든 득표가 지금 80% 가까이 이렇게 지지를 얻겠다고 하면, 반대 세력까지 지금 아울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뭐 더 이상 그런 지지와 관련돼서는 그냥 더 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나. 네. 이재명 지사의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완규 대표가 이 점은 이 지사에게 가장 큰 매력이다. 한번 꼽는다면 한 가지 꼽는다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내가 이게 세상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다 글을 쓰게 되면, 머지않아서 이 지사가 똑같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아니, 그랬을 때, 서로 좀 패친이기도 하고, 뭐, 아는 사이, 직접적으로 구상은 만난 거는 되는,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그분하고 뭐 술을 한잔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좀, 그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매력을 마음이 느낀다. 가고, 예. 예, 더 매달리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마지막 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정리해 주시죠. 예, 어쨌든 오늘 7월 16일 날 정말 나로서는 어쨌든 믿고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모든 재판이 끝나다시피 해서 정말 기쁘고, 그런 날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치적 길을 걷게 될 텐데, 그때에도 오늘 같은 기분을 간직하면서 변하지 않고 지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날카롭고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 그분의 그 행동의 철학을 좀 더 이해해 주셔가지고 좀 많은 지지, 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무튼 이재명 지사 행보를 앞으로도 주목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
06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